이번에는 공익제보자 최정규라는 제목으로 네네. 방송하는데요. 제가 사실 최정규 변호사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성함을 알게 된 것은 고향 저유소 화재 사건 때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화재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고요. 다음 해인 2019년 5월에 KBS에서 경찰이 이 외국인 노동자 그 분에게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걸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저렇게 무슨 살인의 추억 같은 네. 수사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영상을 제보한 분이 최정규 변호사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네네. 저유소 화재 용의자인 디무드 씨의 변호를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네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똑같을 거예요. 갑자기 큰 불이 났고 네. 사실은 이게 뭐 서울까지도 막 연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였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속보처럼 이제 딱 떴죠. 네. 근데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이주 노동자나 외국인들 많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도 네. 그거보다 더 큰 잘못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봤을 때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거 괜히 모든 걸 다 저 사람에게 전가할 것 같다라고 그럴 수 하는 있죠. 느낌이 팍 들어서 저희 이제 공익 변호사들끼리 있는 그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 혹시 변호하는 사람 있냐라고 네. 이제 하다가 거기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동일하게 느낀 사람들 4명, 5명이 모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쪽에서 저희한테 변론을 요청한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그 그쵸. 언론 보도 보고 네. 저희끼리 모아져서 네. 빨리 그러면 경찰서에 접견을 가야겠다. 근데 실제 이 5명이 서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끼리 네. 그냥 그 목적 하나로 멋지네요.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네. 5명에서 의기투합이 돼서 실제 쟁점은 2가지였어요. 네. 이게 지하 복도 저유소예요. 그냥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게 대한민국의 유일한 저유소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깝잖아요. 일산이 네, 네. 아무튼 북과 가깝기 때문에 네. 미사일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땅바닥에 네. 심어놨죠. 네, 지하에 했죠. 그래서 사람도 거기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아무도 그렇죠. 근데 네. 과연 이 이주 노동자가 이게 저유소인지를 알았냐, 네. 알고도 날렸냐라는 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 쟁점은 그게 잔디밭에 떨어져서 막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도망갔냐. 네. 사실 이 2가지가 쟁점이었거든요. 네. 당사자는 저유소인지 잘 몰랐다. 네. 이게 무슨 한국인들도 잘 몰랐을 네. 거고,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냥 뭐 이렇게 지하에 네. 파묻혀져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야 라고 네. 생각하는 거였지 정확하게 몰랐다. 두 번째는 불이 붙은지 몰랐다. 풍등이 가다가 떨어졌는데 찾다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돌아왔다. 네. 이건데 네. 이제 경찰은 답을 정해놓고 음. 저유소였는지 왜 몰랐어? 안 거 아니야. 음. 그리고 잔디에 불이 펄펄 나는데 네. 그냥 돌아온 거 아니야. 이 네. 2가지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오니 네. 윽박 지르기 시작했던 거고, 풍등을 이분이 사서 날린 것도 아니고 그 전날 초등학교에서 아버지 행사 때 날라왔던 네. 걸 주워서 네. 날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저유소에 한 10m 정도 옆에 떨어졌고, 그 전날 벌초 작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잔디가 모여져 있었어요. 그거를 20분 동안 타고 들어가서 네. 또 이 저유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유증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철철철철 네. 넘치는 상황에서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로또를 2번 맞을 만한 확률로 한 상황인데, 이 모든 책임을 이주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인정이 안 돼서 이제 저희가 무죄 변론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면은 그 KBS 탐사보도부가 단독 입수했다라고 했던 그 네네. 그 영상을 어쩌다가 그렇게 그 강압수사 행태를 어쩌다가 다 자료를 받으시고 공개하게 네. 되셨어요? 네, 사실 그 강압수사 했을 때 제가 현장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 검증 때는 제가 갔지만 네. 실제 조사 때는 다른 이제 동료 변호사들이 들어갔는데, 변호사들이 중간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좀 심하다. 그렇게 막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다 심하지 뭐.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다 심하고 저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경찰에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리고 피의자 신문을 저희가 몰래 찍은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원래 경찰에서 찍는 그 찍게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음. 근데 보통 검찰에서 네. 영상은 잘 공개를 안 해주는데 네. 그냥 다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 조서랑 영상. 그래서 저희가 조서랑 영상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네. 예. 이게 좀 그냥 단순히 뭐 당사자의 말이 좀 모순이 있거나 네. 아니면 좀 그 다른 증거에 비해서 네.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면 네.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쵸. 됐는데 그냥 답을 정해놓고 그냥 아이를 얼르듯이 겁주듯이 네, 그런 느낌이 그냥 들더라고요. 답을 정해놨죠. 두 가지 답을 정해놨죠. 저유소가 있는지 알았다. 그다음에 잔디에 불이 헐헐 타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걸 답을 정해놓고 그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 네. 윽박지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 KBS에 제보하게 된 거고 KBS에서 이거는 뭐 공적으로 찍은 영상이잖아요. 네.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KBS에 맡긴 거죠. 예. 근데 보도 이후에 경찰이 KBS 기자분과 최종규 변호사를 고소했어요. 네. 저는 이 KBS 보도가 너무 좋다고 이미 다 알렸는데 이게 뭐 기자가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게다가 변호사님도 이제 고소를 당했다 네네네. 그러는데 이게 그 기자는 불기소 의견 그리고 그 변호사님은 경찰이 콕 지목해서 요 사람이요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고소를 했거든요. 네네. 기소 의견 송치하고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처음에 아무튼 그 영상에 나온 그 경찰관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네. 처음에는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아무래도 현직 경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어요. 네.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네. 수사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당사자 생각에는 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젠 그 이후에 기자와 또 저를 이제 변호인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뒷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목소리 변조를 하지 않고 넘겼다는데 근데 정말 제보를 하는데 목소리를 변조하고 블라인드를 쳐서 제보하면 어떤 언론사가 이거를 보도할 수 있죠? 네. 그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KBS에서는 이거는 공적인 영상이고 그리고 이미 그 경찰관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보냈는데 아무튼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 또 이걸 이때 고소는 검찰에 하지 않고 경찰에다 했어요. 영등포 경찰서에 했어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저도 조사를 가서 한번 받았고 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죠. 그때부터 이게 뭔가 만약에 기자랑 저랑 같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어도 좀 그래도 억울할 일이긴 한데 왜 나만 왜 도대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왜 나만 그러는 거야라고 했고 그때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도 그렇고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그렇고 이건 좀 아니다 라고 지금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이제 검찰에서도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작년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불기소 처분서를 보내주셔서 제가 아무튼 피의자 신분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피의자 신분을 벗어난 상황이죠. 그 공익제보 변호사로서 이렇게 조력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공익제보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봤잖아요. 조력하는 것과 진짜 공익제보자가 돼서 이렇게 기소까지 되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익제보자나 이런 당사자분들을 변호하면서 떨지 마라. 떨 필요 없다. 경찰 별거 아니야. 어차피 나만 떳떳하면 뭔 문제가 있겠냐. 위축되지 마라. 이런 말들 굉장히 쉽게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날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는데 저도 이제 변호인이랑 같이 저희 이제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변호인 단을 만들어줬고 또 협회에서도 변호인 단을 만들고 그래서 호화 변호인을 제가 꾸리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당황하셨어요? 제가 당사자다 보니까 되게 식은땀이 나고 그 전날도 밥도 잘 못 먹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사실 제가 당한 그 어려움과 실제 지금 공익신고자들이 당한 어려움과는 사실 비교하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이런 걸 경험해서 이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차마 드릴 수는 없고 같이 좀 잘 해봅시다. 그래서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네. 제가 하나 문제 제기한 게 지금 두 가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니 통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경찰이 네. 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일반 우편으로 네. 집에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제 아내랑 제 가족들이 물론 제가 네.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지 알았겠지만 네. 사실 안 알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 우편으로 집에다가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음. 무슨 친절한 서비스도 아니고 옛날에 막 저희 어렸을 때 성적표가 오는 네. 것처럼 예.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경찰에 문제 제기를 해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어. 이메일이나 네. 아니면 뭐 사무실로 보내거나 네. 왜 꼭 집 주소냐 주민등록장 주소냐 해서 문제 제기해서 그 경찰 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 지금 권리 안내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담았고 또 네. 하나는 이거를 왜 꼭 출석 조사를 받아야 될까? 서면 조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질 신문이나 소위 말하는 그런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나 네. 또 뭐 그런 분들은 서면 서면 조사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왜 서민들은 왜 나가서 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사실은 서면 조사를 받고 나서 음. 이게 의심이 돼라고 하면 네. 뭐 대지의 신문을 하거나 추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 건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네. 처음부터 가면 뭐 혈액형이 뭡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족관계 물어보는데 아니 그거를 요즘 세상에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예,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찰도 인력이 맨날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응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제가 조사를 안 받았다면 네.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걸 문제 제기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 너무 재밌네요. 그 보니까 본인이 직접 공익제보 해보면서 우리나라의 공익제보자들이 어떤 고통, 뭐 어떤 심정일까 이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신 것 같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하나하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잘 발견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딱 잊지 않고 잘 이렇게 지적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저의 유일한 장점이니까 너무 훌륭하십니다. 끝까지 네.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면 안 돼? 그래? 안 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뭐든 그 아까 말씀 수사 통지 방식도 처음에 요청했더니 우리는 잘 바꿨는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대로 바꾼 게 아니죠. 이제 네. 그런 거를 계속 저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국민신문고, 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그 툴을 통해서 나름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서 뭔가가 바뀌면 네. 저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시작한 거는 좀 뭐 한 2, 3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결과를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그러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네. 예, 안 되네. 그냥 그럼 저도 저 나름대로 계속 그런 실패감에 계속 그 낙담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맞는데 안 돼? 그럼 될 때까지 네. 뭔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최정규 변호사님 같은 분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막 그 선의만에 기대서 막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호루라기 재단이나 이렇게 공익적인 일을 하고 돕고자 하는 재단에서 좀 더 힘을 갖고 돈을 갖고 감사합니다. 지원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기업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막 그렇게 대형 로펌에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공익제보자들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공익제보,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공익변호를 너무나 그냥 선의만으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거듭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최정규 변호사님에게 개인적으로도 저는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호루라기 재단을 통해서도 저희가 법률 지원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후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